주민 북한의 문화예술. 반갑습니다. 이원영입니다. 맞습니다. 최수미입니다. 좀 낮았나요? 점점 더 연사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 집에서도 연습을 해본 건데. 연습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북한의 문화예술,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사실 저희가 패널을 모시지 않고 그냥 제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사회주의의 꽃. 그리고 사회주의 집단 종합 예술의 어떤 상징이죠. 저희가 집단 체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네. 북한의 이 집단 체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 보이는 것도 많죠. 아유, 그럼요. 근데 이제 네. 무엇보다도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 이거 CG 아니야? 뭐 맞아요. 이런 아주 얘기하는 분들도 일사불란하게. 있더라고요. 예. 네. 혹시 그 화면으로 뭐 아리랑 축전이라던가 이런 집단 체조를 보신 적이 있어요? 뭐 화면에서 나온 걸 본 적은 있었죠. 근데 네네. 이게 어떤 그 행사의 화면이었나는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네. 나서였는데 이 카드 섹션인데 미사일이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카드 섹션에 미사일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다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예. 정말 그 멋있는 장면이었죠. 저는 하여튼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네. 이 미사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네. 이런 장면까지 이 집단 체조로 율동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쉽진 않겠죠. 어려울 것 같은데 집단 체조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네. 일부러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 아리랑. 네, 아리랑 예. 축전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 체조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 뭐 일부러 어렵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이제 정교하고 아주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북한에서는 이 집단 체조가 그냥 단순한 마스게임 이상의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단 체조의 그 구성을 보시면 주제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성군 정치를 할 때는 예. 성군 정치에 대한 주제. 예. 예를 들어서 뭐 총대를 막 그 카드 섹션에서 표현하고 매스 게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성군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대한 혹은 뭐 평화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도 그런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경제 강국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카드 섹션이나 마스 게임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당이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어떤 주제와 테마를 잡아놓고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그리고 선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집단 체조가 아주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죠? 네, 그렇죠. 그 아리랑 때부터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관람료를 받아가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기도 하는 즉 집단 체조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그 메시지 말씀하실 네, 때 네. 기억나는 게 전에 이런 문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 네. 어떤 때 집단 체조였나는 그 행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 청춘 90 환갑 이 네네네.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인민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사실 그 말씀하신 그런 문구랑 조금 대치되는 현실이 있는데 북한의 수명이 남한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짧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명이 조금 이제 짧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고령자인 인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라. 뭐 이런 동료 플러스 이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런 이제 메시지이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집단 체조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은 직접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다 참여해서 네. 만드는 건데 이걸 연습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참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알려진 바들이 많이 있는데 집단 체조 전체가 뭐 1시간 20분, 30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네. 근데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카드 섹션, 마스 게임 모두 포함해서 뭐 5세 이상의 어린이들,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네. 어른들까지 이제 골고루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카드 섹션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인권 문제가 있는데 오줌통을 옆에 놔둬요.
그러니까 그 집단 체조가 준비하는 시간, 리허설하는 시간,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 시간 네. 동안 거의 3시간이 넘는데 물도 못 마시고요. 화장실도 못 가요. 왜냐면 카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 오줌통을 두고 이제 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도에 이제 보도된 그런 일들을 보면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네, 그렇죠. 그래서 방광염이라던가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나왔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봐서 사실상 보기엔 너무 멋있고 좋으나 이런 문제들도 좀 있다.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 같은 것도 있었고 했는데 네네. 이런 논란 때문에 그 재작년이죠. 2018년 평양에서의 9월달에 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 뭐 맞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네. 있고 네네. 했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같이 그 능라도 체육관에서 네. 진행되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의 집단 체조를 관람을 하는데 사실 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제목도 집단 체조의 제목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그 1947년도에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노래의 제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의 애국가가 있거든요. 예, 남한에도 그렇죠. 애국가 예. 있듯이 북한의 애국가만큼이나 유명하고 많이 불려지는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제 선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목 하에 공연을 했어요. 근데 논란이 됐던 거는 집단 체조 자체가 북한 인민들을 괴롭히고 이제 인권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보는 게 말이 되냐 남한의 대통령이 이런 이제 네.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뭐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북한도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단 체조할 때 뭐 미제 타도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네. 뭐 군사적인 그런 어필도 있는데 핵 네. 문제도 다루고 근데 그런 거 다 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별장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주제도 평화 번영의 뭐 새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거기선 장이라고 하지 않고 경이라고 부르는데 제1경이 결의의 메아리 그리고 제2경이 푸른 하늘 푸른 물 푸른 꿈 그리고 제3경이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마지막 종장은 통일 삼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특별수행단이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손님이 왔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배려한 내용으로 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도 그 평양의 능라도 5.1 경기장이죠. 네네. 그때 나왔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 화면에서 우리 측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북한에서도 이제 이런 걸 할 때 미디어 아트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걸 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유, 그럼요. 굉장히 화려했죠. 그러니까 뭐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오륜기를 드론으로 띄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멋있다. 혹은 뭐 드론을 활용한 뭐 퍼포먼스 그 큰 퍼포먼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장면들도 사실 많이 네. 나갔어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근데 2018년도 그 빛나는 조국 공연 당시에 드론을 띄워요. 그래서 처음에 딱 공연 시작할 때 빛나는 조국이라고 이렇게 하얀색 그러니까 까만 하늘에 하얀 색깔 그 화면이 떠 있는데 글자가 떠 있는데 그게 다 드론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레이저를 써요. 사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터 조금씩 써 왔는데 201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북한의 지금 방송 있잖아요. 네. 방송들도 CG라던가 드론 촬영이라던가 레이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인 공연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점들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특히 북한에서의 무대 공연 있죠. 네. 그 대표적으로 모란봉악단. 아, 네. 이 사람들의 이 팀의 공연을 보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무대 장치, 네, 맞습니다. 무대 그 효과 네. 이거 굉장히 그 새롭게 보이는 게 많은데요. 네. 특히 예전에 비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네. 굉장히 달라지는 게 조명을 쓰는 것. 아유, 그럼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소위 화려한 조명이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쌀기 조명처럼 굉장히 뭐 다양한 번쩍거리는 예. 그런 이제 효과들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발달했다. 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것. 네. 뭐 그런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북한이 다른 나라들보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과학기술, 컴퓨터 과학기술 쪽은 뭐 IC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컴퓨터 과학기술 쪽은 사실상 이미 많이 개발된 외국의 것을 들여와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주력을 더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체 하드웨어를 많이 개발해요. 그리고 자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자체 OS를 또 많이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북한의 장점이고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교류할 때는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이 높다기보다 이런 이제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지만 않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하고 선전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건 뭐 사실은 어느 나라나 그럼요. 자신들의 북한뿐만이 과학기술 아니라.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 네. 이건 이제 과시하고 싶겠죠. 저희도 평창올림픽 때 오륜기를 드론으로 띄운 것과 그렇죠. 같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집단 체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그 처지에서 볼 때는 이 자신들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네.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집약된 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굉장히 자부심이 강할 텐데요. 그럼 이 집단 체조 이걸 통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발전된 과학 기술 이것도 과시하고 네. 전 세계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에 목적이 이루어진 있는데. 자컨대 굉장히 그 자부심도 강한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집단 체조가 중간에 공연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번의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중단이 됐었는데 아리랑 축전이 이제 중단이 됐거든요. 매년 하던. 근데 이게 5년이나 중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연구자들이 그걸 관찰하면서 어떤 해석들을 내놨냐면 이거 집단 체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기강의 문제. 동원의 문제, 동원의 문제, 기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완벽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 상황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라던가 아니면 주민 동원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은가, 이 아리랑 축전 이대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이 정식으로 그 갑작스럽게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갑자기 지도자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권력 장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가능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이제 소위 전문가들이 5년을 유지한다면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했었는데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중단이 됐었고 이제 내부적으로 뭐 북북 갈등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 뭐 이런 해석들이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거 보란 듯이 2018년도에 공연을 재개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2018년도에 공연을 저희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봤던 것처럼 더 완벽하고 더 이제 짜임새 있고 더 과학기술이 접목된 그런 이제 공연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한 번 중단이 있어요. 바로 작년이죠. 또 한 번 중단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도에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개막 공연을 관람을 해요. 근데 관람을 하고 나서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공연을 관람하고 비판을 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공연에 대한 비판. 네,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들의 그릇된 창조 기풍 그리고 무책임한 일 본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일 똑바로 해라. 글쎄, 라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 제대로 안 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내용이든 뭐 태도든. 그래서 중단이 됐다가 몇 달 만에 재개가 되는데 거의 며칠 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올해는 중단이 되지 않았고 이제 재개가 다시 되는데 좀 더 완벽한 모습, 조금 더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아무래도 이제 교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게다가 최고 지도자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빡세게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완벽한 공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사회가 인민의 나라가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되면서 관광 상품에 이걸 이제 필수로 껴 팔아요. 돈 받고 관광 상품이 됐다. 그렇죠. 이걸 이제 어디다 파냐면 중국 관광객 쪽에 팝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청 쪽에 북한이 이런 가이드북을 보내면서 전달을 하면서 그게 이제 유출이 돼서 저희가 이게 북한에서 이 공연을 재개하면서 필수로, 그러니까 북한에 관광을 가면 무조건 돈 내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시그니처 상품이네요. 그렇죠. 시그니처 상품이자 이제 의무화가 된 거죠.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내기 싫어도 돈을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람료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유출됐던 그 그러니까 문서에 의하면은 거의 이제 외화벌이 수단인 거예요. 이제 그 3등석
3등석에 이 100유로예요. 꽤 되네요. 네, 그러면. 이 3등석이 1150석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100유로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등석이 300유로입니다. 그러니까 3등석이 100유로고 2등석이 바로 300유로 3배가 뛰어요. 근데 이제 2등석이 그 270석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1등석이 500유로입니다. 진짜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럽죠. 이게 한 번은 볼만한데요. 네. 이 돈을 주고 1등석에 앉아서 1등석이 70석 정도 되거든요. 1등석에 앉아서 본다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러면 이걸 의무화해 놓은 거죠. 1등석보다 더 좋은 뭐 우리나라식으로 네네.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S석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S석, 예. 우리 S석이 있습니다. VIP석이 있어요. 이제 이제 500유로였잖아요, 1등석이. 예. VIP석은 자그마치 800유로입니다. 예, 딱 30석만 있고요. 예. 이제 내외 기빈들이나 이제 뭐 고위 혹은 뭐 그 타 국가의 뭐 중국의 뭐 지도자급의 그런 이제 고위 공직자가 오면은 이제 VIP석에서 관람을 하도록 하는데 800유로, 330석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사실 굉장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걸 의무화해서 팔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략, 관광 전략이었다, 예. 관광 코스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문화예술, 북한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북한의 집단 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뭐 시간이 됐는데요. 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사실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돈을 내기가 빡셉니다. 그래서 이제 꼭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빨리 그 통일의 날이 하루라도 더 가까이 와서 같이 가시죠. 조금 더 편안한 가격에 편안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북한의 문화예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